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자존심과 관련된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자존심 참 중요하죠. 자존심이라는 게 그런 거죠. 내가 존재한 나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마음이죠. 인간의 자존심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느끼고 열심히 살고, 누구한테 무시 안 받고 살기 위해서라도 사람의 자존심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자존심이 정말 중요한데, 근데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자존심을 좀 내려놔야 되는 순간도 있거든요. 자존심을 평소에 지고 있다가 좀 자존심을 좀 생각 안 해야 될 때가 있어. 생각 안 해야 될 때. 네. 음, 내가 뭐 실수했다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네. 아니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시비를 걸 때, 뭐 이런 것들, 요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다고. 근데 실수는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실수를 했을 때 대처법. 내가 그 실수를 했을 때 대처하는 요령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일이 그냥 뭐 단순 해프닝 끝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제 끝날 수 있고, 아니면 일이 걷잡없이 커져가지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단계로 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거의 모든 분야에서. 유튜버도 마찬가지죠. 유튜버도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사고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서 유튜버의 어떤 뭐 이미지가 달라지죠. 해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게 유튜버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어떤 살면서 누군가한테 뭔가 피해를 준다거나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음. 그리고 아까 실수라고 얘기했는데, 네, 뭐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 하나 더 있네요. 뭐 상대방한테 누군가한테 걱정 안 시키려고, 난 정말 힘든데 어려운데 괜찮아 뭐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이게 그런 거 많잖아요. 힘든데 힘들다고 얘기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뭐 상대방 걱정 안 하게 하려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한테 내가 꿀리기 싫어서 안 하는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럴 때 자존심이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되냐는 거죠. 이럴 때 자존심 챙기는 게, 이 상황에서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되냐는 거죠. 어떤 오타요? 저 요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도 도움이 안 됐어요.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힘들다고 얘기할 걸.
그때 그냥 수그릴걸. 어, 그때 좀 손 내밀었을 때 잡을걸. 그때 한번 참을걸. 다 후회했습니다. 다. 근데 왜 그렇게 못했냐? 그 당시에는 그놈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못했다는 거야.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자존심이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자존심 있어야 내가 왜 살고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상대방한테 존중을 받아야 되는지. 인간은 존경의 동물이에요. 존경의 동물. 타인한테 인정받고 존경받는 거 중요해. 그게 자존심이잖아요. 누구한테 내 능력이나 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나를 아무도 알아준 사람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살기가. 자존심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존심이라는 말 자체가 상대방이 날 높이는 거잖아요.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나의 가치를. 근데 이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도 항상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예. 특히 왜 사람이 살다가 실수했을 때 그거를 이제 스스럼 없이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정말 쉽지 않아요. 안색하나 안 변하고 여러분 사과하는 게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제일 부러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얼굴에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정말 공손하게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으면서 나지막하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난 그게 맨 처음에는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건지 이해 못했는데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느끼는 그 사회생활하면서 그 모습 봤을 때 와 정말 대단하다. 저런 마음 갖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와 얼마나 자기 감정 컨트롤을 잘하는 거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똑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로롱님 어서세요. 네,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대부분.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거 못해요. 네. 누군가 실수를 했는데 실수라고 못 느끼는 사례가 많아. 일으켜온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 보면 뭐 좀 난폭 운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길 가다 남자들 같은 어깨빵 가죠. 어깨빵. 부딪힐 수 있습니다. 네. 부딪힐 수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그냥 부딪혔다고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부딪히면 아이씨 아이 눈 똑바로 눈은 왜 달고 있는 거야 똑바로 보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다가 왜 상대방이 기분 나빠가지고 당신 뭐라고 했어? 하면 이렇게 하면 또 싸움 벌어지거든. 생각보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운전 같은 경우에도 보복운전 왜 일어나겠어? 난폭운전 이게 왜 일어나겠어요? 운전하다 보면 또라이가 있는 건 당연한 거야. 길 가다 보면 또라이인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장단에 맞춰줄 필요가 없어. 그냥 피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피하는 사람도 있는데 안 피하고 저 맞대응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맞대응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먼저 시비를 걸었다 하더라도 서로 때리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쌍방폭행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존심 챙기려고 하다가 많은 걸 잃었어요. 많은 거를. 정말로. 괜히 막 싸워가지고 얼굴 다치고 해봐요.
잘못돼봐. 일도 못 다니고 이빨도 깨져가지고 뭐 치료받고 해봐요. 뭐 합의금 받는다 하더라도 그동안 일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얼굴 없이 들고 댕겨요. 그리고 뭐 정말 힘들 때도 힘들다고 얘기 못하는 게 많아. 특히 이 지금 청년들의 고독사가 많다고 하잖아요. 청년들의 고독사가 많다고. 이게 참 씁쓸한 뉴스이긴 하죠. 근데 앞으로도 또 많아질 가능성이 커요, 이게. 왜냐하면 점점 강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이 수도권을 몰리고, 근데 수도권 몰린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수도권이 고독사가 더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냥. 수도권도 벌이가 뻔하고, 근데 나가는 돈 엄청 많고, 거기서 혹여나 내가 일하는 직장 잘리고, 당장 몇 개월만 놀아버리면, 벌어놓은 돈 다 까먹어요. 다 까먹으면, 그때부터 정말 궁핍하게 사는데, 어, 차라리 그 당시에 힘들다고 좀 주변 사람들 좀 도와달라고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도와달라고 얘기했어도 외면했던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지경까지 가기 전에, 나 너무 힘들다. 부모님 나 서울 와서 너무 힘들어요. 좀 어떻게 좀 구제 좀 해주세요. 차라리 그냥 좀 자존심 버리고 좀 도와달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는 사람도 있긴 한데 내가 봤을 때는 부모님 걱정할까 봐 얘기를 못한 사람들이 많아. 그 제가 그런 뉴스를 몇 개 봤거든요. 그런 청년 고독사회관에 수도권에 발생한 거 봤는데 부모님 걱정할까 봐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얘기했길래 부모님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연락 안 돼가 얘 바쁜가다 싶어가지고 그냥 고향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경찰서에 전화 와가지고 그 누구누가 부모님 계십니까? 그 자제분이 사망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좀 시체를 인수하셔야겠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듣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게 차라리 그때 좀 살기 힘들어가지고 좀 뭐 돈이라 좀 보태달라고 얘기하던가 아니면 좀 꺼내달라고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왜 그걸 참았을까? 그런 인터뷰를 했던 걸 내가 봤거든요. 그거 보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방에서 이제 서울에 입성한 사람들이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서든 이제 도움을 안 부리고 이제 부모님 이만큼 키워줬으니까 내 의지대로 일단 살아보겠다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또 생각만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 그리고 생각보다 서울에 살아나는 게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좀 부모님한테 좀 손을 벌리고 좀 도움을 받아도 되잖아요. 뭐 기댈 건 가족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 고립됐다가 스스로한 어떤 그런 그 현실을 이제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요. 힘들면 힘들다고. 도와달라면 도와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걸 참으면 안 돼. 보통 그런 얘기하면 부모님 걱정할까, 부모님 실망할까봐. 그런 얘기 하는데 실망, 걱정을 둘째치고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야. 내 혼자서 여기 못 나올 것 같잖아. 그럼 누군가 도움을 청해야죠. 꺼내달라고 얘기해야죠. 내 혼자서 안 될 것 같으면. 방세 밀릴 것 같으면 좀 도와달라고 얘기해야죠. 사람이 살다 보면 도저히 내 능력 가지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현실에 처한 걸로. 어떻게든 본인 능력 가지고 해결하고 자급자족 해야겠지만 자존감이 바닥이 되고 더 이상 나한테 어떤 그런 기회의 가능성이 안 보이고 치력 같은 어른밖에 안 보이면 내 혼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럴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어떻게든 좀 꺼내달라고, 좀 구제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를 접하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존심을 챙기는 건 맞는데, 평소에 챙기는 건 맞는데, 어떤 시점에 대해서는 자존심을 좀 내려놔야 된다. 내가 실수를 했거나, 누군가 시비를 건거나, 내가 정말 힘들 때는 자존심 생각하지 말고,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인정하고, 시비 걸어도 죄송하다 먼저 얘기하고, 힘들어도 힘들면 정말 힘들다고 표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나중에 정말 안 좋아지기 전에 이럴 때는 자존심을 좀 내려놓으시기 바랄게요. 알량한 자존심 세웠다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